안녕하세요.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2년, 그러니까 올해죠. 미국 ETF 상품 투자 시에 핵심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제가 지난해부터 금년에는 그 ETF 상품에 투자하라. 개별 종목은 어렵다.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고요. 미국 정시 투자자라면 모두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, 아마존, 넷플릭스, 구글 이런 그 팽이라는 이 종목에 편입된 그 메타와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제는 팽에서 빠져야 되지 않느냐. 왜냐하면 그 폐행에 기초해가지고 만들어진 ETF 상품이 많거든요. 그런데 이제 폐행 중에는 그 메타와 넷플릭스가 빠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. 대신에 이제 AMD하고 엔비디아, 테슬라 같은 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. 라는 주장이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. 메타의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업 실적이 엉망인데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거라는 거죠. 넷플릭스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둘 다 고점 대비 한 38% 정도 빠졌거든요. 근데 이게 일시적인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메타처럼 또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작품이 매달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. 1년에 한두 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연의 일치 정도로 한 번씩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아니냐, 그런 얘기도 이제 가능하고,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제 증가 추세가 정체돼 있다. 그 얘기는 인건비 오르고 하면 영업 실적이 이제 악화되지요. 그리고 주가가 고점 대비 30% 하락했다고 하여 다시 고점까지 갈 수 있느냐는 또 별개 문제거든요. 그렇지만 이제 AMD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전기차로 이행되면서 그 다음에 4차 산업시대로 이행되면서 수요가 폭증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미국 현지의 그 전문가들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요. 그러니까 미국 그 10대 기업, 그렇죠? 10대 테크 기업을 어떤 구성에 기초해가지고 그 만들어지는 ETF 상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도 옳지 않냐라는 생각인데, 만약에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. 왜냐하면 ETF 상품은 그 ETF 상품에 편입된 종목도 중요하거든요. 물론 종목 못지않게 금년에는 투자 타이밍도 중요하겠지만은 우선 종목부터 먼저 살펴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물론 이제 이 얘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겠죠. 한국도 그런 주식 많거든요. 지난해 그 테마 관련 주식들 중에 ETF 관련 ETF 상품이 많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여 들어갈 만한 그 영업 실적을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주식은 원래 분위기하고는 안 맞다. 원래는 시장금리 상승하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 단순히 그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더 영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그 공인회계사들이 한정 의견을 내거나 아예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관련 법상 상장 폐지돼요. 그러니까 원래는 그 타이밍도 중요하지만은 종목도 중요한데
였던 그 종목은 영업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. 그것도 뭐 어렵지 않아요. 구분하는데 지난해 영업 실적 나올 거고요. 그런데 시장금리가 올라갈 적에 그 기업이 어떻게 될 거냐, 그 정도만 판단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환경, 예를 들어서 올해는 자산시장 등락폭이 크다,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만큼 좋지 않을 것이다. 이 두 개의 재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종목 선택이 가능해요. 왜냐하면 그 주식 시장이 좋고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 수혜를 입는 기업이 많잖아요. 그게 대표적으로 자동차 회사고, 가전제품도 그 소득 대비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영향을 많이 받죠. 그러니까 종목 고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. 그러니까 ETF 상품 고르는 것도 그래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런 것만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타이밍만 제대로 선택한다면 ETF 상품이 그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다. 아예 그조차도 모른다면 차라리 S&P 500의 그 편입 500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ETF 상품이 나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더군다나 그 메타와 페이스북이죠. 넷플릭스가 빅테크를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. 근데 이 그 종목이 여러 ETF에 그 편입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두 종목 때문에 수익률이 나빠질 수 있다. 다수 ETF가.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이걸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이 이제 확산되는 것도 설득력이 있어요.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만약 교체되지 않는다면 그 ETF 상품 선정할 때 그 구성, 그러니까 편입된 그 종목이 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,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는 타이밍이다. 물론 2021년에도 10월 이후에는 그 타이밍이 더 중요했어요, 종목보다.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보면 주당 1200원 할 때와 뭐 종목이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. 종목 그 자체로는 영업 실적은 뭐 증가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럼 종목이 나쁜 건 아니다. 결국 타이밍 선택에 실패한 거다라는 거죠.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. 종목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고 시장이 빠지니까 또 시장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그 시장 질서가 재편되니까 그 오버슈팅 된 종목들이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. 그러면 그런 분위기는 2022년에도 예외가 아니다. 왜냐하면 지난해보다 더 강화될 거다. 지난해에도 영업 실적을 그 실현하지 못한 기업들 다수가 원래 금리가 오르는데 더 수익이 증가할까요? 또 정시가 등락폭이 큰데 그 혜택을 받을까요?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보다 어려울 확률이 높는데, 그것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. 그런데 왜도 그러면 부동산 관련 수혜주에 그 수혜주가 편입된 ETF 상품을 골라야 될까요?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종목도 이제 한번 살펴보고, 또 더 중요한 것은 원래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타이밍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코스피 지수 바닥을 6개월 전망치였죠. 2500에서 2800을 전망한 것도 결국은 지내놓고 보니 종목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. 그리고 그 당시에 모두가 좋다고 하는 카카오와 네이버까지 매도 의견을 냈거든요. 근데 타이밍, 그러니까 지수 향방이죠. 지수 향방을 보고 그 매도 의견을 냈는데 성공한 거죠. 그러니까 종목보다는 투자 타임이
더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거죠. 근데 그거는 지난해인데 올해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. 왜냐? 뭐 변동폭이 한두 차례 내지는 두세 차례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그 타이밍 선택이 중요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